최근까지 유명 여배우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습니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 때문. 적게는 40여 차례, 많게는 100차례도 넘게 맞는 등 중독성 여부가 의심되는데 연예계 마약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수 신중현, 이승철, 싸이부터 최근 연루된 방송인 비앙카와 개그우먼 송인하까지 대마초 사건으로 방송계 퇴출 위기를 겪는 스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각 파티를 벌인 재벌과 연예인 사건부터 청순 이미지를 지닌 여배우의 마약 사건까지 인기가 올라갈수록 언제 잊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연예인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혹.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마약 사건들. 지금 집중 해부합니다. 네, 금방 보신 것처럼 올 초에 그야말로 유명 여배우들의 소환이 줄줄 이어졌었죠. 그래서 박시현 씨 그리고 이승현 씨, 장민혜 씨 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승현 씨와 장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상습 투약을 했다 안 했다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요. 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정에 선 여배우들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승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의사에게 추가 투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법정에서는 시술이나 치료를 빙자해서 프로포폴을 놓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 조사 때는 그렇게 말하면 선처를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5살짜리 딸에게 떳떳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배우 박시현 씨는 출산 이후 처음으로 프로포폴 결심 공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박시현 씨는 추가 투여를 요구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검찰에 처음 불려갔을 때 당시 임신 6주 차였기 때문에 이 조사를 빨리 끝내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을 했고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는 수사관의 말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배우 장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형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예, 장민혜 씨는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시술을 위해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을 뿐 이것이 위법 행위인지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연예인으로서 이제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복시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술을 받을 때 생길 엄청난 통증 때문에 공포심을 갖게 되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시술 목적이냐 아니면은 상습 투약이냐라는 점인데 횟수가 엄청 많아요. 네, 검찰에 따르면 배우 박시현 씨와 이승현 씨는 100차례가 넘게 그리고 장민혜 씨는 100차례 가깝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의심과 추측이 난무했던 여배우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현, 장민혜, 박시현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 새 배우는 투약 이전에 의존성을 알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승현은 의사의 처방을 받았을 뿐 절대로 시술을 빙자해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박시현은 유산한 적이 있어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수사관의 말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장미인에는 프로포폴 투약은 배우로서 외모 관리를 위한 시술을 위해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은 불면증을 앓고 있던 마이클 잭슨이 2009년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연예계의 상습 투약자 명단 리스트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을 위한 마취제로 쓰이는 전문 의약품. 그러나 과다 투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프로포폴 자체가 조금 용량이 오버되면은 호흡 정지, 호흡 마비, 또 심혈관계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약전에 나와 있듯이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밟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연예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프로포폴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연예계에서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사실 프로포폴 사건은 연예계에 정말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프로포폴 중독 증세를 보였던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프로포폴을 자유롭게 맞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독 증세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연예인들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이야기죠. 네. 때문에 이전에 중독 증세가 있었던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수면 유도제라고 알고 있는데 조정린 기자, 이거 정확히 어떤 주사인가요? 네,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의 종류 중 하나로 이 흰색의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유 주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마취 유도 시간이 비교적 짧고 이 마취가 끝난 후 비교적 환자들이 잘 깨어나 이 간편한 시술, 내시경 등에 사용이 되는 약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장기간 복용을 할 경우에 무호흡증이나 아니면 호흡 곤란, 그리고 두통, 구통 등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심하면 환각, 그리고 중독 증상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 실험을 통해 이 정신적 의존성을 확인하고 2011년 2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은 동맥주사제입니다. 그런데 일반 그 마약류랑 달라요. 대마초나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의존성이 생깁니다. 환각, 환청이 생기는데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자꾸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이 마약류인데 접근이 쉽습니다. 그만큼 병원에서 이렇게 투약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백은영 기자가 병원에 다녀오셨죠. 네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유독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많이 중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쉽게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강남의 성형거리라 불리는 곳에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투약되고 있는 현장 직접 보시죠.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뒤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수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다고 알려진 한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간단한 시술을 받겠다며 프로포폴 투약 여부를 문의하니 예상 외의 답변이 왔습니다. 하게 되면 10만 원치까지 주는 거. 수면은 10만 원 추가되는 거고 원래 그리고 70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해서 80만 원. 프로포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습 투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안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욱이 프로포폴의 부작용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상담 전화가 부쩍 늘어났었습니다. 이름만 대면은 누구든지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우울증 또는 이제 자살 충동증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는 그게 그득은 정신적인 공황이라든지. 이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문의를 해보니 프로포폴을 쉽게 투약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면마취 하게 되면 10만 원 추가되셔가지고 수면으로 들어가실 경우 추가 비용이 따로 있을 때 이걸 선택해야 해요.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그만큼 중독이 쉬운 프로포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